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막고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승인을 정식 요청하는 한편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다음 주쯤으로 전망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제와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공개 비난하며 환율 전장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핵이 최우선 안보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양국은 사드의 연내 배치 운용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 하차로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고 이에 맞선 여야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안희정, 이재명 두 주자가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황교안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반문연대를 통해 추격전에 나서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주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넷 매체 인터뷰 등 국내외 각종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포커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포커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종합 뉴스로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이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방영된 뉴스포커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과 전격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격에 나선 다음 날 인터뷰의 의미를 짚어보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출연해 각자의 의견을 밝히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날 뉴스포커스는 방송 시간에 진행자가 토론을 진행하려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현장을 바로 연결하며 발빠르게 속보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각 국회 정론관이라는 자막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발표를 생중계하며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했습니다. 박 시장의 발표문에 따라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 사지 못해 민주개혁 세력 단결에도 최대한 노력,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등의 자막과 함께 뉴스 속보를 전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전파를 탄 뒤 허성우 이사장과 김홍국 교수와 이에 대한 논평을 나누었습니다. 허 이사장과 김 교수는 각기 다른 의견을 명확히 드러내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허 이사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아쉬울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하며 정치 행보가 꼬였기에 박 시장이 대선에서 완주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 교수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도리어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했기에 박 시장이 안철수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경선 룰 안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거론되었던 김부겸 의원 역시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반면 김 교수는 이재명 시장 등 비문 진영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야권의 판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두 전문가는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 교수는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갖지 않은 박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보수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서관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엮였다는 표현을 하며 부인으로 일관한 인터뷰는 인터뷰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본인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싶다는 게 눈에 보였는데 국민과 대결 구도로 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피의자가 되면 해명할 시간이 없으니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고 싶어서 한 인터뷰로 보이지만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되었는지는 자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국민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정을 논할 에이스가 많은데 비전문가와 국정을 논한 것, 정유라 대입 입시 부정 관련 두 가지 측면은 아무리 이해하고자 해도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 현장을 직접 생중계로 연결하는 순발력을 발휘하고 입장이 다른 두 전문가와 이에 대해 논의하여 다양한 아젠다를 던져주는 대담이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박원순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자막이 등장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에서는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등 대선 출마를 선언한 50대 기수들을 23, 25, 26일 각각 스튜디오에 초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 시청자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먼저 23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출연했고 진행자는 안 지사가 내세우는 철학이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차별화인지 물으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새로운 정치라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이 천지창조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안 지사는 충청남도 지방정부를 7년간 이끌며 앞선 도지사의 모든 정책을 이어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문재인 전 대표가 비판한 사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에 대한 정책을 하려는 건 잘했지만 토목공사 중심으로 하려는 건 잘못이었다고 밝히며 4년간 충청남도의 금강을 꾸준히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반으로 싸우기보다는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겠다는 현실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평가받는데 이재명 시장에 대해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안 지사는 이재명 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표를 의식한 주요한 정책은 선거 공간에서 눈먼 돈으로 이루어진다는 국민의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면 복지, 안보면 안보에서 원칙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역에서 공약하고 표를 얻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구체적인 안희정표 공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며 지휘자로서 유일한 기준은 민주주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도전자들이 총통식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총통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잘 운영하려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총리 추천권은 다수당에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원칙을 강조한 논리로 회복과 실용의 리더로서의 장점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25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자 생활을 하며 느낀 사회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1년 전부터 대선을 준비했다며 취약계층에 100만 원씩 지급하여 경제순환을 시키겠다는 정책, 연 30만 원씩 토지 배당금을 주겠다는 국토보유세 신설 등의 정책이 가능한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수 국민이 이득을 보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기댄다는 비판에 방어를 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나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 등 논쟁적 이슈에 대해 확실한 발언을 하며 재협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정국가 건설을 철학으로 내세웠으나 철학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안희정 지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6일 출연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투명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며 현 박근혜 정부와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남 지사는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는 보수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보수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며 측근 실세, 비선 실세 없이 공개된 사람들과 협치와 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선거를 치열하게 하지만 끝나면 협력하라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인사권도 함께 공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거의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며 비서와 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에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기본 근로권을 보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어르신, 경력 단절 여성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병제 정책에 대해 인구 절벽으로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1번지의 이번 대담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시대교체 철학,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세대교체를 표방한 보수 철학을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방식 토론이나 홍보성 영상이 아니라 진행자와 대화를 나누듯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 유용했습니다. 보다 정책이 다듬어진 이후 추가적으로 대담 시리즈를 마련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클릭 베스트 컷을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8일에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에서는 총 6가지 주제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부터 날씨까지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방송된 클릭 베스트 컷은 한상균 연합뉴스 사진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은 패션도 미국 우선주의였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임식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 속에서 대통령 부부의 패션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멜라니아 트럼프의 패션에서 많은 의미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취임식 날 입은 푸른 계열의 드레스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를 연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클린 여사처럼 본인도 그러고 싶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트럼프 부부의 의상이 전부 미국 디자이너와 미국 브랜드인 점도 애국주의와 글로벌리즘을 의미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의상이 단순히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신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의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선 실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주제는 대선 레이스, 내조 경쟁 시작됐다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선 후보들의 부인들의 행보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었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의 내조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반기문 전 총장 부인 유순택 씨,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김혜경 씨의 모습과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씨,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등의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어떻게 내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에 찾아가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남편을 대신해 발언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 후보의 아내 또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들의 활동을 말하면서 후보 내외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알려주었는데요.
소소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딱딱하고 어려운 정치 틀에만 맞춰 생각했을 때보다 정치인들에 대해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제목은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만 였습니다. 사진은 한강 광진교 인근의 항공사진이었는데요. 경찰대 순찰정이 원활한 순찰을 위해 언 강에 길을 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나온 사진은 오리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한 대 묶어둔 사진과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물이 언 사진이 나왔는데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벌어진 일들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가 언 사진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소금물 때문에 쉽게 얼지 않는다는 바다의 언 사진을 보니 새삼 강추위가 실감이 났습니다. 또한 한강 항공 사진은 드론을 이용해 찍는데 혹한 날씨엔 배터리가 금방 소진돼 추락하기도 한다는 말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의 제목은 닷새 만에 구조된 강아지였습니다. 지난 18일 이탈리아 리고피아노 호텔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잇따라 4번이나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참사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강아지들이 구조된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 이후로 지진 규모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됐는데 규모 5.0이면 그 피해가 컸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만에 구조된 사람들은 눈을 먹으며 구조를 기다렸고 강아지들은 닷새 만에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진의 제목은 한글로 적은 팝송 왜였는데요. 뜻을 알 수 없는 낱말이 스케치북에 적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는 양원 주부학교 팝송 대회 현장을 담은 사진이었는데요. 이곳은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을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 영어가 서툰 참가자들을 위해 영어를 한글 발음대로 써서 들고 있는 아주머니들의 표정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분들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과 함께 잘 봤는데요. 이번에 클릭 베스트 컷을 시청하면서 어떤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소개한 첫 번째 사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옷하면 날씨에 따라 입거나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의상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 부부들의 의상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의상 사진을 볼 때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베스트 컷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예비 주자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귀국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각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그 이유를 우리 언론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불출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동안 워낙 적극적인 행보에 비춰봤을 때 워낙 갑작스러운 발표라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반 총장은 이제 본인의 주도하에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지만 향후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불출마 이유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대선 전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었죠. 이른바 빅텐트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였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각종 매체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반 총장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인격 살해와 가짜 뉴스로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동생과 조카가 뉴욕 연방법원에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등 출마 전부터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컨벤션 효과가 끝난 상황에서 불분명한 노선과 비전이 불러온 반기문의 위기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동아일보는 모호한 반반 화법과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는 국민의 공감을 사기 힘들다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반 전 총장의 어떤 말의 표현 방식을 두고 애매하다, 신중하다 의견이 엇갈리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명백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처럼 여건이 좀 혼란스러운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게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의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경선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후보의 공약과 동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죠. 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대선 주자들의 전략 수정이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 전체가 다시 판을 짤 상황이 놓여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예정대로 3월에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인 4월 말이나 5월 초 벚꽃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정치권의 경선 일정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경선 절차에 들어간 곳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이제 경선 룰은 2012년 대선 당시의 룰과 비슷합니다.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민주당 경선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서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인데요. ALS와 인터넷, 현장 투표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 1위 후보답게 발빠르게 구체적인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약 1호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정의로 규정하고 대선 정책으로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131만 개 창출과 군복무 기간 최대 1년 단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사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이 사설을 통해서 외교와 안보 문제만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호한 말 바꾸기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중에는 이제 청소년과 또 장애인, 노인 등 2,800만 명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토지 배당금을 주는 국토보유세 신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 대부분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이제 비판한 반면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논쟁 자체가 빈곤층을 구제해주는 어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앞으로도 불러일으키게 될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언론으로부터 가장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과 군 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사드 배치 등 주요 이슈에서 다른 야권 주자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포퓰리즘 공약의 홍수 속에서 안 지사의 행보가 돋보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마치 반 전 총장의 불출마를 예측이라도 했듯이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 짜질 것이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제3지대
구축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안 전 대표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 전 대표의 주요 공약 또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로 그 안 전 대표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설이 지나고 대선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언이 정말 현실화됐습니다. 네. 지난해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42%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지지율이 이제 뒤바뀐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정당 지지율은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율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내세우는 화두는 이제 개혁과 개헌입니다.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이제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하긴 하되 대선 전의 개헌은 반대고 대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개헌 관련 공약을 지지했고 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국민의당 새 지도부가 얼마나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지, 즉 중도 정치와 패권 청산론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반기문 전 총장을 보수 진영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상황도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만 놓고 봤을 때 두 정당이 조기 대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바람직한 언론 보도의 태도 짚어주시죠. 네, 보수 정치의 위기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또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범보수 성향의 후보 또 즉 샤이 보수층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지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주목받는 후보가 있다면 황교안 총리입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황 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반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과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바른정당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고 존재감 회복이 급선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올해 대선은 이제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이제 대립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나라 안팎, 나라 밖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가고 안보와 경제 위기를 책임질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은 물론이고요. 이들이 제시한 정책이 합리적인 위기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인물과 정책 검증 작업도 바빠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관련된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행보에 비춰보면 뜻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쟁을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